60대 같으면 예상 바뀌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예상 바뀌다. 예, 재직 중에 예상했던 것과 예. 퇴직 이후에 만나는 세상이 좀 내 생각보다 훨씬 다르다라는 거죠. 예. 어떤 의미에서 다를까요? 그건 아마 그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발등에 우리가 발등에 불이 떨어진다라고 네. 했을 때 네. 그걸 머릿속으로 예측하는 거하고 음.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전혀 대응이 달라지죠. 예. 그런 느낌이 아닐까 싶고요. 예. 20대, 30대, 특히 20대 같으면 안녕하십니까. 이나미스 경제TV 곽수정의 경제프리즘 곽수정입니다. 최근에 정부가 우리나라의 이 고령화 문제,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문제와 함께 이 젊은 세대와 이 고령화 세대 가운데서의 어떤 직업의 안정, 일자리의 안정, 그리고 성장의 문제 등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요즘 초고령화 사회에 따른 이 생산성과 연계된 문제 심각하다 아니할 수 없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60세 은퇴자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이 상당하니 이들이 좀 더 연장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중장년층에 대한 일자리 그리고 생산성의 문제를 한번 고민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그러다 보니까 20세, 30세의 연령들은 취업하는 그 연령이 상당히 늦어지기도 하고 또 근속기관이라는 점에서도 노령자보다는 고령자보다는 좀 취약한 그런 구조를 보이게 되지 않을까라고 고민들을 하고 계시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해결해야 될 문제점이 무엇인지 또 그 방법에 가장 유익한 방법은 무엇인지 사랑과 직업연구소의 정도영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60세 이상 고령자라고 하기도 뭐해요 요즘 그죠? 60세 이상을 갖다가 하여튼 뭐 연령으로 따져 60세 이상의 이런 그 연령대 분들이 이 직장을 찾고 있다 내지는 취업 의사가 강하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이런 내용들? 일단 제일 먼저 드러나는 건 아무래도 퇴직 이후에 경제적인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네. 않다라는 것으로 봐야 되겠죠. 네. 흔히 나오는 지표는 그 65세 이상 인구의 38%그 정도 네. 선이 상대적 빈곤층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경제적으로 일을 더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늦게까지 일을 하려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젊은 층의 일자리 찾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네. 고령층이라고도 할 수 없는 하여튼 뭐 중년층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 60대 이분들, 50대, 60대 분들이 계속해서 일자리를 찾아 나가고 젊은 분들이 가지 않는 곳을 메워 나가는 과정 속에서 결국은 젊은 세대들은 일자리를 근속하고 갖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포기하는 형태로 가고 있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게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질 것인데 어떤 점들을 우리가 좀 심각해질 수 있는 문제점으로 인식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그 지금 우리 시장에서 취업률이나 이런 것들을 견인하고 있는 것은 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거의 60대입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썩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보통 60대들을 위한 일자리는 소위 일자리의 질이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열악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간접적으로는 청년층들에게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청년층들이 모두가 좋은 일자리만 가는 것은 아니고 네. 좀 어려운 상황에서 일자리를 찾아가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의문점은 그거예요. 자, 60대 이상의 고령자들이 일자리를 가지려고 한다. 네. 이 사람들 앞으로 생명이 뭐 평균 수명이 뭐 90세 적어도 80대 후반까지 갈 거니 네. 60세에 은퇴해가지고 20년에서 30년을 더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건 소득 없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워낙 그런 생활에 흑수저들이 많기 때문에 밑바닥에서부터 성장을 해서 이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시장에 들어가서 일자리를 구하려고 한다. 근데 20대 30대들은 이분들은 흑수저가 아니다. 태어날 때부터 웬만큼 주변의 경제적 환경이 괜찮았던 사람들이기 네. 때문에 내가 저 직업을 택한다고 내가 건설 현장에서 벽돌을 지고 옮긴다고 생각도 못한다. 나는 이런 직업은 뭐 외국인들이 하는 직업이고 나는 그보다 더 좋은 직업 먼지 안 날리고 에어컨 바람 들어오고 한 데서 일하려고 한다. 이렇게 저런 이제 막 이렇게 양극단으로 치닫는 상황이
느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소장님께서 지금 우리나라의 일자리의 추세가 어떤 추세인지를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60대 이상의 일자리를 보면 네. 많은 분들이 최근에 늦게까지 은퇴를 미루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정년이 은퇴가 아니라는 것은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통상 우리나라에서 일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연령은 만 73세 정도입니다. 예. 그때까지는 어떻게든 일을 하려고 하는데 다만 이제 60대 이상도 물론 이제 60대 초반에는 기존의 경력을 좀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일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은 있지만 사실 60대가 넘어가면서 그런 일자리에 대한 욕구가 많이 좀 내려놓는 상황이 되긴 됩니다. 왜냐하면 네. 일자리가 그만큼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어느 정도 체력적인 부담 때문에라도 예를 들어 65세 정도를 넘어가면 파트타임 형태로 일을 좀 줄여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네.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청년층들은 여전히 그 눈높이라는 단어가 저는 조금 마음이 좀 쓰이는데요. 눈높이를 낮추고 올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자기 역량에 맞는 일자리를 자기 현재가 갖춰진 경력 가치에 맞는 일자리를 들어가야 된다라는 건데 네. 이런 부분에서 타협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타협이 잘 안 될까요? 그건 아무래도 개인들이 보고 자라온 것들 그런 것들 통해서 이 정도는 돼야 하지 않아?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취업은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불완전 취업 형태가 되는 거죠. 언제라도 조금 더 조건이 좋으면 움직일 수 있는 형태, 이런 형태가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장 중심이시니까 우리 정도영 소장님께서는 현장에서 보실 때 지금 60대의 분들과 네. 또 30대, 20대 젊은 분들의 그 분위기 요약을 하면 딱 어떻다라고 일자리에 대한 생각을 요약해 줄 수 있겠습니까? 60대 같으면 예상 바뀌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예상 바뀌다. 네, 재직 중에 예상했던 것과 예. 퇴직 이후에 만나는 세상이 좀 내 생각보다 훨씬 다르다라는 거죠. 네. 어떤 의미에서 다를까요? 그건 아마 그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발등에 우리가 발등에 불이 떨어진다라고 네. 했을 때 네. 그걸 머릿속으로 예측하는 거하고 음.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전혀 내용이 달라지죠. 예. 그런 느낌이 아닐까 싶고요. 예. 20대, 30대, 특히 20대 같으면 두렵기도 하고 예. 두렵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불만족스럽기도 하고 네. 이런 것들이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온당한 기회가 있었나 뭐 이런 불만 이런 것들도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생명은 또 그 연장이 되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느냐 아마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소장님하고 이제 대화를 나눠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아마 저희들 방송의 주제인데 제가 그 말씀을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게 방송의 방향이 좀 바꿔야 될 게 말씀 주신 대로 고령화되었으니까 사회가 그리고 수명이 연장이 되었으니까 그리고 성장이 점점점 정체가 될 거니까 그리고 계속 이유를 붙이면 60세 이상 고령자들이 어떻게 먹고 살 건지를 고민하는 주제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저희 같은 사람들이 누구를 지금 살을 갉아먹느냐면 20대, 30대 젊은 세대층을 갉아먹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20대, 30대 젊은 세대층들에게 당신들이 일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거기 들어가서 일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돌아서 일하시오. 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왜냐 그러면 말씀 주셨지만 뭐 기대치가 이 정도고 적어도 이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는가 생각도 되고 기기 이코노미도 존재하고 코로나도 있었고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만 결정적으로 20, 30대가 이렇게 빈 공간을 만들어 놓는 이유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지금 못 하겠거든요. 무엇 때문에 이 공간이 만들어지는 겁니까? 지금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청년들, 충분히 취업이 가능할 것 같아 보임에도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청년들을 본다라면 네. 어떤 이유로든 현재 조건이면 조금 더 나은 조건을 만들어서 좀 더 나은 회사로 가고 싶다라는 바람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혹은 그들 중에서는 또 많은 수가 이미 직장에 진입을 했다가
상당수 실망을 하고 그만두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청년층에서 드러나는 현상 중에 조금 고민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취업보다도 들어갔다가 재직 기간이 오래 되지 않는다라는 이 문제도 꽤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본인들이 어쨌든 가지고 있는 거 그리고 바라고 있는 것들과의 괴리에서 오는 그런 것에 대해서 사실상 불안전 취업 형태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젊은 분들이 직장을 갖는 문제하고, 그러니까 제가 드린 질문에 그 핵심은, 드리고자 하는 질문의 요지는 그거예요. 60대 이상 분들이 직장을 갖는 그 필요성은 수명이 연장되니까 내가 돈을 벌지 않고서는 힘들더라. 그래서 나오고 나니까 정부에서 정한 은퇴 연령은 존재를 하고 법적인 은퇴 연령은 존재를 하니까 65세가 돼서 은퇴를 했다. 네. 근데 젠장 87세까지 내가 더 살아야 되는데 앞으로 22년을 더 살아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필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하게 되더라. 난 일자리를 찾는다. 열심히 찾는다. 20대 30대를 딱 거꾸로 돌려놓고 보면 얘들은 아직도 젊고 패기 있고, 아 이거 아니면 내가 갈 데 없나? 뭐 내 더 찾아보지 뭐. 부모님 눈치가 보이니까 잠깐 학교 졸업하는 거 좀 늦춰보고 석사 박사도 한번 들어보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외에도 일자리 있는가 좀 더 다양하게 찾아보고, 초이스가 많아져서 일자리를 안 찾는 건지, 아니면 내 기준이 소득 수준은 이 정도가 돼야지만 내가 일자리를 갖겠다라고 하는 그 나름대로의 가치 기준이 올라간 건지, 아버지 엄마가 이렇게 살아가시는 걸 보니 내가 노후를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네. 안 되겠구나 생각해서 선제적으로 그걸 반영해서 일자리를 찾다 보니까 20, 30대들이 일자리 찾는 게 늦어지는 건지 아니면 포기해버린 건지, 그게 궁금하다는 거죠. 포기한 사람들은 아주 소수일 것이고요. 일단 선택지도 굉장히 넓어진 것도 맞고요. 네. 그리고 기준치도 높은 것도 맞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버틸 만한 상황이 되니까 그 얘기는 뭐 부모의 경제력이라든지 이런 그렇죠, 것들이 그렇죠. 받쳐주면서 버틸 만한 상황이 되니까 또 그렇게 하는 선택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다만 뭐 완전히 젊은 층 사이에서 뭐 완전히 나는 포기했다. 그래서 뭐 그냥 일본의 사토리 세대처럼 그냥 욕심 안 부리고 다니겠다. 있을 수는 있지만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한국 쪽 여전히 만나는 친구들은 할 수만 있다면 그런 것들을 좀 더 해보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 종신고용을 하는 것이 노동시장의 구조적 측면에서 뭐 바람직하다는 표현이 좀 이상한 표현인데, 종신고용과 자기의 적성에 맞게끔 얼마든지 일자리는 변해갈 수 있는 유연한 시장이 나은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저는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하고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저는 종신고용도 하나의 선택지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종신고용보다는 이제 좀 이직이 좀 자유로운 환경. 그랬을 때 급여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예. 그리고 예를 들면 비슷한 일을 했을 때 네. 어떤 신분상의 이유로 인해서 급여 차이가 또 너무 나지 않는 그런 환경들이 좀 더 받쳐주는 게 더 낫지 않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요즘 분들 중에서는 사실 정년까지 계속 한 직장을 다닌다라는 것이 어지간한 인내력이 아니고는 쉽지 않거든요. 아무리 좋은 직장이라도. 네. 네. 그런 측면에서는 본인이 원할 때 이동이 좀 더 원활할 수 있는 기반 환경이 갖춰지는 게 좀 더 좋지 않냐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제 여차저차해서 이제 다 젊은 시절에 그런 생각을 한때 했다가 네. 30대, 40대 가정을 이루고 회사에서 승진도 하고 하다 보니까 30년에서 40년 청춘을 바쳐서 일한 회사에서 이제 은퇴를 해야 될 나이가 됐습니다. 60대가 됐습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떨 때는 정년이 55세였는데 어떨 땐 갑자기 또 60세로 늘어났고, 네. 또 최근엔 65세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이제 70세를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것이 배경이 좀 다르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정부 예산이 자꾸 줄어드니까 정부가 복지 지출비를 감축시키기 위해서, 좀 세이브하기 위해서 정년 연령을 뭐 늦추자라는 네. 측면도 있고, 하지만 개인적인 입장에서 놓고 보면 저는 정년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지가 않단 말입니다.
일할 수 있을 때까지 일하는 게 그게 노동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아닌가 싶거든요. 네. 그것도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죠. 네. 근데 지금 60대 이상을 이야기할 때 어떻습니까? 소장님이 보실 때 시장에서의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역동성 또는 성취 욕구, 성취에 대한 욕구 어느 정도입니까? 20대와 30대와 비교하면 어떻게 점수를 매길 수 있을까요? 점수를 매기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60대들이 일반적으로 보면 스스로도 이제 정년이 가까우시면 뭔가를 더 만들어내겠다는 욕심 자체는 좀 많이 내려놓으시는 편이시긴 하세요. 다만 이제 조금 특수한 경우, 저는 네. 임원분들도 좀 상담을 하는 경우들이 꽤 있는데 네. 그런 분들은 여전히 좀 더 많은 것들을 이뤄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는 있죠. 네. 예. 많은 경우에 큰 기업의 임원들은 또 상당수는 이 정도면 할 만큼 했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계신 분이 많고요. 다만 이걸 그대로 끊고 다른 것으로 갈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끊어지면 관련 경력을 조금 더 한두 번 정도는 더 쓰고 싶다라는 바람을 가지시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경험이 지금 멈추는 것은 조금 이른 것 같다. 그런데 현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기란 좀 어려울 것 같으니 요거를 한 단계 낮추든지 아니면 유사한 직종으로 옮겨서 자기의 능력을 몇 년간은 더 하고 싶다. 네, 이제 그런 그런 말씀이겠죠. 경우가 좀 있죠. 예. 그 외에는 이제 정년 언저리에 가면 일단 상당수 대부분의 분들이 느끼는 감정은 쉬고 싶다라는 감정인 것 같습니다. 워낙 많이들 지쳐 있다 보니까 정년이라는 게 이제 그냥 단순히 제도가 주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사회문화적으로 어떤 하나 포인트로 개인들에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쯤에서 이제 한번 쉬어보자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죠. 네. 다만 이제 그 기대치는 남녀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만은 남성의 경우는 그렇게 오래 쉬시지는 못하세요. 우리가 이제 그 연세 드신 분들에게 직장을 이렇게 알아봐 준다. 직업 이렇게 뭐라 그러나요? 일자리 창출 코너나 부스에 가면 가방 메고 지원서 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많이. 있죠. 그런 분들의 심정하고 뭐 대기업에 다니시다가 임원까지 한 분들하고의 심정은 틀리겠지만 개인차가 있으니까 어쨌든 그래도 사람은 노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치, 내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재산은 내 몸뚱아리고 내 네.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혜고 지식인데 이거를 내가 지금 내려놓기에는 조금 아깝다. 그래서 사회에 좀 더 기여를 하고 내가 내 자신을 부양하고 가족을 부양할 수 있다면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일단 기업에서 어떤 면에서는 기업에서는 그 정년이라는 것이 반갑기도 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세대 교체를 할 수 있고 네. 또 한편으로는 이제 기업도 이제 젊은 인력을 많이 필요로 하죠. 네. 아시겠지만 일정 연령이 지나가면 확실히 역동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아쉬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의 순환을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은퇴 후 재취업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젊은 층보다는 취업이라는 그 목적에 있어서는 은퇴 연령에 다다른 분들이 더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개인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다릅니다. 있습니까? 예. 개인 근데 예. 그 중장년 그러니까 60대 이후의 취업은 많은 경우에 경제적인 부분이 받쳐준다면 생계가 문제가 아닌 경우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생계가 아니라 그 개인이 일을 하지 않았을 때 아주 흔하게 드러나는 특징은 굉장히 빨리 무기력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60대 이후의 경우는 돈이 안 되더라도 일에 참여하는 경우들도 꽤 발생을 한다라는 것이죠. 은퇴하는 분들은 보통 몇 년을 앞두고 가면 또 야, 내가 은퇴 이거 해야 되는데 고민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대놓고 말씀드리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요. 네. 그 무슨 얘기냐면 재직 중이라 하더라도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나한테 생겼을 때 뭘 할지 정도는 최소한 그 정도 방향성은 갖고 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주의고요. 네. 정년을 예로 들면 정년의 경우라면 최소 2, 3년 전에는 퇴직에 대한 준비를 조금씩 시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네.
보통 이제 직장을 갖는 젊은 분들에서의 그 일자리를 보는 것과 연세가 드신 분들이 일자리를 보는 것은 후자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양보할 수도 있고 유연하게 대응하실 수도 그렇습니다. 있는 부분이 있다고 치면 앞부분에 계시는 분들은 유연성과 이해도가 상당히 낮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주장이 오히려 더 강하지 않겠나 싶은데 이런 부분을 젊은 분들에게는 어떻게 저희들이 설득이 아니라 설명을 좀 해드려서 일자리를 찾는 데에 자꾸 앞에서 눈높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의미는 개인의 어떤 전략적 유연성,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을 가져야 된다. 근데 충분히 내 삶의 질에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그런데 이거를 내가 지금은 어렵지만 1, 2년 하다 보면 이 커리어를 바탕으로 내가 점프업 할 수가 있다. 네. 그럴 경우에 내가 과감하게 여기에 도전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왜? 초심을 나타내니까. 이런 식의 메이크업 스토리가 가능하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게 바로 올드 루키 전략이라고 하는 그 실제로 청년층들이 최근에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 수시 채용으로 바뀌면서 수시 채용은 사실은 경력 채용 위주로 흐르게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이라면 예를 들어 내가 학교를 졸업했을 때 충분한 것들을 갖추지 못했다라면 중소기업 같은 데서 일을 하면서 경력을 쌓고 한 2년 뭐 1년에서 3년 정도 사이 일을 하고 대기업이나 이런 곳에 신입으로 지원하는 전략을 취하는 친구들도 꽤 많아졌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제 기업의 임원이고 면접을 하는 자리에서 어떤 친구가 여기 전부 다 석사를 가진 분들이 3분이 계시고 2분이 석사학위가 없는데 왜 석사학위를 못 하셨습니까? 라고 질문이 그렇게 들어간다면 저는 그 앉은 자리에서 저는 현장 석사학위를 받았고 이분들은 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는데 회사에서 어떤 석사학위를 더 귀중하게 생각하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분들보다는 현장에 대한 이해도는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를 뽑을 것 같아요. 좋은 답변이신데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많은 그 신세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일자리에 대한 삶의 질이라고 하는 부분이 네. 학술적으로 표현하면 급여가 얼마고 실업률이 얼마고 학력이 어떻게 되고 내가 지향하는 커리어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 하는 이 프레임이 존재를 하지만 네. 실질적으로 선진국에서 이렇게 생활을 해보면 이 프레임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거든요. 자기가 어떻게 뚫고 들어가냐의 문제이지, 그러니까 노크를 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이지 보고 자기가 판단해서 아, 이 직장은 내가 들어가지 못할 직장이니 돌아서야지라고 판단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네. 그게 필요한 것이지 다른 게 필요할까라는 게 젊은 세대에게 드릴 수 있는 제 하나의 조언이면 연세 드신 분들에게는 그 생각이 들어요. 내가 100만 원 받던 거를 70만 원, 60만 원 받고 이런다는 것이 과연 내 스스로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냐,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네. 계속해서 계속해서 나의 커리어를 준다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60대가 되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늦게 일어날 것이고 직장에서 집중할 수 있는 시간도 5시간이었다면 한 2-3시간은 줄 것이고 거기에 임금이 70% 정도밖에 내가 안 받는다 한들 내가 노동 가치는 줄어든 게 아니라 오히려 올라간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타협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근데 그런 타협이 가능하려고 그러면 소장님 보시기에 우리나라 노동시장, 일자리에 대한 생각, 어떤 식으로 바뀌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평소 생각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일단 전제에서 하나는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그 60대가 넘어가시면 퇴직하셨을 때 100을 받던 사람이 60, 70을 받는 그런 구조가 있으면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두 부류인 것 같습니다. 100을 받았을 때 퇴직하시고 100 언저리에 유사한 수준을 받는 사람이 있고 네. 그 외에는 거의 20-30으로 떨어집니다. 20-30으로요? 예. 중간이라는 게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구나. 중간 관리층 자체가 예. 지금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네. 거의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심리적으로 타협이 안 되는 부분은 충분히 있으실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그 20, 30이라도 좋으니까 내 경력을 쓸 수 있다라면 그런 일자리라도 많아진다라면 저는 그거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소장님 말씀을 듣다가 언뜻 생각난 게 올해 노벨 경제학상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의 핵심 주제가 중산층을 만들지 못하면 국가는 실패한다예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 주신 내용 중에 중간에 일자리가 없다. 예를 들어서 60만 원 정도 받으면
중간층들이 계속 자기의 삶을 중간으로 유지할 수가 있는데 네. 20%로 훅 떨어져 버리면 이건 중간이 아니라 저층으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경력을 전환할 때 해당 분야의 경력을 계속해서 인정을 해줄 것이냐 아니면 아예 인정을 안 하게 되는 상황이냐 뭐 이런 문제가 남게 되는데요. 네. 60대 이후로는 거의 그 경력 인정을 받기 힘든 영역으로 네. 빠지시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여쭤보지 못했거나 미처 또 근데 중요하다. 이거는 정말 앞으로 청년층이나 60세 이상 이제 퇴직하는 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하나의 팁이 될 수 있다라고 하실 수 있는 뭐 좀 뭐라 그럴까요? 자문, 조언 주신다면은 함조하게 주시죠. 최근에 교육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네. 이때까지 퇴직 예비자들을 많이 보았고 네. 그런 상황에서 보기에 제일 아쉬운 게 뭐냐라는 질문을 받았었습니다. 그때 그냥 저도 모르게 그냥 편하게 제일 먼저 나갔던 말이 너무 대책 없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 대책이 갖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조차도 굉장히 모호하게 나오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모호한 계획은 사실상 없는 계획과 유사하죠. 그렇게 나와서 맞이하는 환경을 보면 전혀 말씀드렸듯이 좀 생각과는 좀 다른 환경들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들 많이 당황해 하시고요. 네. 내가 준비가 안 됐을 때 예를 들어 특별한 노하우나 경력이 준비된 분야가 아닌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사실상 단순 노무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랬을 때는 뭐 환경에 대해서 얘기할 입장이 안 되는 거죠. 충분한 준비를 갖추고 나오시면 굉장히 좁은 길이긴 하지만 여전히 내가 그 길에서 싸워볼 수도 있는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준비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실은 그건 쉬운 일이 아니라는 어떤 거죠.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까? 예를 들면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아주 간단하게는 재직 중에 했던 일을 바깥에서 할 것인지 그렇다면 재직 중에 했던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어떤 준비들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다른 일을 할 거라면 적어도 3년 전쯤에는 그 다른 일과 관련된 준비 작업들을 갖춰 나가야 되는 것이죠. 끝나지 않은 여정, 변화의 물결소. 우리의 질문은 계속될 것입니다. 거대한 역사로 읽는 인간의 욕망과 부의 흐름. 새로운 부의 미래를 알려드립니다. 자본주의의 적은 자본주의.